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함께하는 평화 남북 정상회담 뉴스 특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째 회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회담에서 성과가 있다면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평화 이 여정에 결실이 있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인 프레스 센터로 연결해 봅니다. 윤영찬 수석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황현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어제 있었던 2시간에 걸친 남북 정상의 첫 회담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젯밤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서 오늘 두 정상 간 추가 회담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까지 더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잠시 후 시작될 브리핑에선 어제 1차 회담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아침 보도에서 양 정상이 어제 회담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중요 문제들에 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수석은 아울러 오늘 오전에 있을 두 번째 정상회담 등 방북 이틀째 대략적인 일정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 수석은 이번 회담의 최대 의제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 여부에 대해서 둘째 날 회담이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회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오늘 낮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지양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네. 지금 윤 수석의 브리핑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북 둘째 날 일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인 양 정상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상회담이 오전에 진행되고 이 오전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차는 옥류관에서 이어질 예정인데요. 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공소해왔던 평양냉면으로 네. 유명한 바로 그곳입니다. 그다음 오후에는 평양 주요 시설 참관이 예정돼 있습니다. 과학 기술력을 보여주는 미래 과학자 거리나 과학 기술 전당 등이 지금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입니다. 오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후 공연 및 만찬 순서가 수년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2차 정상회담 때 좋은 열매를 키워가는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네 분을 성대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장 성대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것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한반도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두 지도자는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단판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공존과 평화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경 어제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 발표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전 정상회담 일부와 결과 발표는 생중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정상이 추가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소재 만경
안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참관에는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예술체조소조실, 수영장, 극장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행원들은 무용, 가야금을 가르치는 예능동, 과학동 등을 참관하고 극장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면 오찬을 위해 옥류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찬 후 문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 특별 수행원들은 평양시 평천구역 소재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합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는 김영희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이때 경제인들은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소재한 조선인민군 112호 양묘장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2016년 5월 준공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재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평양시내 소학교 및 학령 전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양성기관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합니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인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해 봄맞이 방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방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소재 북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경기장 5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북측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 시간은 1시간이고 약 15만 정도의 관객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일문일답 듣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임명준 기자. 예, MBC 임명현입니다. 수석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일단 회담 이후에 오찬과 또 시설 방문 그리고 이제 능라도에서 열리는 그 집단 예술 공연에 김정은 위원장 내외도 동일하게 계속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정당 대표와 또 북측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면담 무산건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가능하신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 대표들의 일정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측에서 북쪽에서 평양에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북측 최고 지도자의 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확인드리기는 곤란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김도원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YTN 김도원입니다. 수석님 여기 이쪽입니다. 네, 공동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론 발표 형식인지 아니면 질문까지 받는 질의응답이 있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조미 사이에 진전된 결과가 나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화가 어제 회담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결과 발표가 된다면 이런 비핵화에 대한 어떤 큰 틀의 합의가 사실상 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많은 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양 정상이 합의사항을 발표하게 된다면 합의문 자체가 발표가 되고 아마 질문 응답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 관례 비춰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질문해 주세요.
예, 이데일리 김성원입니다. 수석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내일 이제 대통령이 오전에 귀환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친교 일정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교 일정이 평양이 아닌 북한 다른 지역에서 혹시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여야 3당 대표와 북측 정치권 인사의 면담이 무산된 과정을 청와대가 설명한 걸 보면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잘 납득이 안 되고 국회에서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에 3시 브리핑에서라도 좀 상황을 확인하셔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아니라 정당 대표들께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평양에서 우리 측 대표단 내에서 얘기들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사가 친교 행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또 합의의 내용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으로 가보겠습니다. VOA 스티븐 밀러 기자 질문해 주세요. 순차 통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This is a follow-up to my colleague at YTN. You mentioned that if there is an agreement made, that we'll have a live press conference announcing that. If that runs into the 3 p.m. planned briefing, will you have an additional briefing afterwards where we can ask you questions about the details of the announcement? 숫자 통역해 주세요. 네, YTN 기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동 발표문이 있다면 방송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3시 브리핑에서 합의문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문이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만, 일단 합의의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충분한 설명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 쪽에서 합의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채널A 쪽에서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채널A 임수정 기자님. 네, 채널A 임수정입니다. 만수대 창작사 같은 경우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추가된 일정인 건지 혹은 북한에서 방문 요청이 있었던 건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품에 대한 관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수석님 한 분 지명해 주시죠. 이쪽에서 안 보여서요. 머투. 예, 오늘 합의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넣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합의문의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게 아직 유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고요. 그걸 목표로 하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라서 답이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뒤에 박희정엽 기자. 예, 조선비즈 박정혁 기자입니다. 오늘 공연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구경한다고 하셨는데요. 제목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과거의 아리랑을 다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빛나는 조국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제3의 형태로
제목이 없는 우리 대통령만을 위한 다른 공연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전체적인 틀은 빛나는 조국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대통령님을 환영하는 의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큰 틀 속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윤 수석은 오전 10시쯤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히면서 지금 두 정상이 가장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유지한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네. 윤 수석의 브리핑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오늘 일정에 대한 정리가 주 내용이었는데요. 네. 둘째 날 추가 정상회담은 10시에 있을 것이다. 네.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지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오전 정상회담 결과 발표는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생중계는 예정이 돼 있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일정을 보면요. 오후에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하고 네. 저녁에는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 다른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만찬 뒤에는 종합체육경기장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집단체조를 관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기자, 아무래도 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양 정상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9.19 선언이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또 어느 수준의 합의 내용이 그 안에 담길 것인지 이게 관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윤 수석의 발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오늘도 많은 대화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이 이제 합의문에 담길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네. 이게 지금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윤 수석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정례 브리핑을 갖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3시 브리핑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프레스센터에서 황현택, 유지한 기자였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전문가분들 나와 계십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이철호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일단 오후 일정부터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추려 볼까요? 예, 어제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정된 추가 정상회담이 이제 10시에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고 네. 대신 결과를 발표할 때는 생중계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회담을 하는 동안에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평양시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을 참관하겠다고 했고요. 이때 이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는 이제 알려진 대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요. 오후에는 이제 대통령과 이제 공식 특별 수행원들이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이제 미술, 조각, 이런 예술 분야의 최고 수준의 어떤 집단 창작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전시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예술품과 조각을 관람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녁 만찬으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이제 만찬이 진행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만찬은 평양 시민들이 주로 찾는 곳에서 이제 평범한 곳에서 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했고 이제 그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인 거고요. 네. 이 식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만찬을 하는 그 방 옆에서는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제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아마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난 뒤에는 이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제 북한 특유의 그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을 이제 관람할 예정인데요. 빛나는 조국이 이제 아마 그 공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연 내용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환영하는 내용이 좀 포함될 거라고 이제 윤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네, 일부 각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출연자분 소개를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홍민 연구위원님이 아니고 백이찬 박사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오전에 일단 오늘 진행될 일정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 혹은 의미를 좀 둘 수 있겠다 싶은 대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고 박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대체로 예상된 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사실상 이제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부터 오후 일정은 참관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고 또 그 참관지라든가 뭐 방문지도 대체로 예상된 네.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오늘 일정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정상회담 일정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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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일정 중에서 특별히 황해북도에 있는 양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전에는 뭐 남포에 있는 서해 관문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뭐 자동차 공장 이런 식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양묘장을 방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만큼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 네. 나무 심기를 중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남북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산림청장도 수행원으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묘장을 방문해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 녹화 사업에 북한만이 아니라 이제 남과 북이 협력을 해서 네. 더욱더 나무 심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어떤 합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이라고 하면 어린 묘목들을 길러내는 그런 곳인데 네네. 향후 산림 협력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네네.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저녁 일정이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새 단장을 한 곳이죠? 예. 그 평양 시민들이 이제 자주 찾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시민들이 찾는 곳에서 만찬을 하고 싶다.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을 나갈 때마다 꼭 그런 곳을 한 군데씩 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이제 이번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이제 그런 곳을 요청을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예측 가능했던 일정들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종전 그 평양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남측의 대통령이 북측의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과정들은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공항에 내렸을 때 잠시 그 환영 인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요. 네. 뭐 같이 식사를 한다라든가 일종의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한번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일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녁 만찬을 북한이 이제 새롭게 개장한 그 수산물은 북쪽에서 그렇게 뭐 주식으로 네. 나 뭐 이 음식으로 그렇게 활용하지 못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하는 큰 식당을 이제 개장을 했고 네. 그 장소에서 평양 주민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당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 거죠? 네. 평양 시민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강 수산식당을 개장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인민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도 좀 쉽게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온 가장 고위급의 인사가 네. 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이것이 주는 대외적 효과, 나아가서는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또는 비핵화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네.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목적을 가진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둘러봤던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호텔이라든가 네. 뭐 그 옆에 있던 그
화원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관광 명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앞으로 이제 북한의 중요한 관광 코스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회담의 경제 효과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런 환경이라면 이것이 얼마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주변에 관한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 10시부터 진행될 이제 한 30여 분 남았군요. 이 회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양 정상이 만족스럽게 공동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다른 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라든가 또 뭐 인도적인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인도적 문제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추측컨대 그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와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그게 이제 어떤 수준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이제 거기는 평화 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위한 북미 회담 등 관련 당사국 간의 협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뭐 그런 정도에서 좀 더 나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닌가. 그 정상 간 합의문에 강론까지 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기존의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간, 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어 오면 원칙은 이미 다들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선언이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북미 간에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서로 높은 수준의 요구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조금 수위를 낮춰서라도 합의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느 수준이 좀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과 북한 양국이 갖고 있는 것이 원론적인 합의거든요.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나왔고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 비핵화든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할지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 진전이 있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간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종의 타임테이블로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상호 간에 해야 될 조치들을 배치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어제 충분히 저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막혀있는 이 다음 단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수준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체까지의 로드맵은 아니라도 이제 막혀있는 이 부분을 뚫는 이런 어떤 합의 또는 공감대 형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교착을 돌파하기 위한 단기적인 어떤 목표, 시간표 이런 것들.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공동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간접 합법으로 예를 들면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완전한 비핵화 의지 얘기하고 또 정상들이 만났을 때 정상회담 속에서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는 좀 공개된 장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확실히 직접 합법으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자기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데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믿을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의 목표나 또 거기에 대한 그 시간표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이라도 네. 확언을 해주면 국제사회가 진정성을 믿고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교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상회담의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공식적인 어떤 언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은 예술 공연 관람 그리고 환영 만찬으로 어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서 난관을 극복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리는 목난관에 입장합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때도 환영 만찬이 열렸던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가겠다며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뜻과 마음을 합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은 열릴 것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환영 만찬에 앞서 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우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삼지연 관현악단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노래 반갑습니다로 시작된 공연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와 같은 남침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공연 관람을 마친 문 대통령 부부는 무대 위에 직접 올라 객석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네, 두 번째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제 30여 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을 차리지 않고 첫날부터 회담을 시작해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방북길에 오르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교착 국면 돌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담에서 그만큼 비핵화 논의의 비중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만큼 회담은 형식과 의전에 치중하기보단 본론에 집중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회담 땐 방북 둘째 날에 정상회담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첫날부터 바로 본격 회담에 들어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 분의 상공, 이 도시를 찾아내고 잘 키워주시고 지난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연기된 이후 비핵화 협상은 답보 상태. 핵시설 신고와 종전선언의 순서를 둘러싸고 북미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시설 신고를 약속하거나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을 포함해 불능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가위 문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핵심만 결의에게 오늘 좀 푸짐한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 총회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이 오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된 합의문을 이끌어낼 경우 이를 계기로 2차 북미 회담이 성사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첫 회담 상황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첫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과 관련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오늘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 남측은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북측은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앞서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분당 문제 비롯해서 주변 지역 전체 안정, 통합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도 평화와 안정성을 두 정상이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상당 부분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GP 시범 철수는 물론 현재 정전협정을 어기고 양측이 배치해놓은 중화기를 빼는 방안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에서도 현재 반입된 기관총 등을 반출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담길 수 있습니다. 북한 측이 요구한 군사 분계선, 비행금지 구역 확대 방안도 우리 군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는 북한 측이 여전히 NLL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담에서도 뚜렷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새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말고도 군사 의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해 NLL 인근 평화수역 설정 문제 쉽지 않은 난제였던 만큼 정상 간에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해 NLL 관련 논란과 쟁점, 김기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 발밑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바로 NLL,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 선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마크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설정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 측 어선과 해군의 북측 해역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만큼 북한에서도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차단선이었던 셈입니다.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L을 적용했는데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 기준으로 북방 한계선이 그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해군력을 본격 강화하기 시작한 1973년 들어서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 측의 해역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 꽃게 등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어선이 평소에도 종종 넘어와서 우리 해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1999년과 2002년에는 1, 2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발발하면서 이곳은 그야말로 서해의 화약고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이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를 했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에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NLL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주변을 기준으로 조성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 개선과 NLL 사이에 있는 수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맞서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과연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13일 정상회담에 앞선 군사실무회담에서 남북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죠.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만들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는데 또다시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 논의는 두 정상 간의 테이블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된 서해 NLL 일대 평화 수역 조성 문제가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네, 남북 정상이 이 쉽지 않은 숙제들을 풀 시간 이제 20여 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상회담 바라보는 표정들 살펴봅니다. 서울광장부터 연결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정상회담 이틀째인데 이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각종 전시물과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 실시간 소식을 볼 수 있도록 서울광장에는 대형 스크린도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은 출근 시간이 지나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멈추고 정상회담 관련 전시물을 관심 있게 살피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는 두 정상이 공항에서 만나는 순간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오늘은 회담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날인 만큼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관심이 높은 모습입니다. 두 정상의 공동 발표가 이뤄지게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관련 방송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남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제일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지난번과는 차별화된 합의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높은 모습입니다. 이 밖에 재계 인사들도 방북한 만큼 남북의 장기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과연 담길 것인지에 대해 좀 우려하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두 정상이 내놓을 실질적인 결과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좀 차분해진 반응 김민지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논란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황해도를 지척에 두고 있어서 정상회담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염기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염 기자, 바로 뒤쪽 해역이 북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제 바로 뒤쪽 해역이 북방 한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1.5km만 넘어가면 북한 측 해역에 들어갈 정도로 양측 간 경계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은 서쪽으로는 백령도부터 동쪽으로는 인천까지 이어지는데 연평도가 중간 정도에 해당합니다. 군사적 통제 때문에 우리 측 어선들도 잘 접근하지 않는 해역인데요.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번 회담이 시작된 어제부터 북한 측 선박들의 조업이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동안 NLL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해전과 북한의 포격까지 있었던 분쟁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이곳에 평화 수역을 조성하겠다는 합의가 나온 바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 이곳 주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NLL 부근 해역은 황금어장인데 남북 간 긴사적 갈등 때문에 남북 어선들은 조업을 못하고 중국 배들만 몰려든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자주 전해드렸었습니다. 서해 5도 주민들에게는 어장 확대 이 관심이 가장 클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야간 조업 허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해가 지면 조업을 멈추고 입항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현지 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서해 5도 NLL 일대 해상에 바지선을 설치해서 남북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해상 파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해서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서해 5도와 북한 옹진반도는 황금어장으로 꼽히는데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중국 어선들이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는 일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의 바다를 넘어 평화의 바다를 조성하는 주춧돌을 놓아야 한다고 어민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염기석 기자였습니다. 그곳이 평화의 바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잠시 뒤에 정상회담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시작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18분여 후면 정상회담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1차 회담은 노동당사에서, 본부청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2차 회담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상징하는 임진각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서 정상회담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시민들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임진각은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갈 수 있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서 7km 정도를 더 가면 휴전선이 나오는데요. 일반 성인이 1시간 반 정도만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임진각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서 국내는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3, 4호 모여 사진을 찍거나 또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임진각은 평소 실향민들이 찾아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은 일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점차 가까워오면서 망배단에서 지내는 망향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워서 국내 언론사는 물론이고 일부 외신들도 찾아와서 임진각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임진각에서는 하루 종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의 끝 길목이죠. 임진각에서 황진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반응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갑니다. 이재원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파원, 3차 남북 정상회담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면 이제 두 번째 회담이 또 진행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무부의 공식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무부의 입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완수할 역사적인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밀하고 신중하게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특파원,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네, 미국 정부로서는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벌어진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타개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결과가 좋을 경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경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거나 대기업 총수단 방북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한 점,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등을 볼 때 대북 국제공조 이완으로 비핵화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27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관련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지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뜨겁겠죠? 네,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평양 도착과 주요 일정, 의제 등을 서울발 긴급뉴스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회담이 성공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긴장 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상회담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철호 기자. 네. 저녁에는 일단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고 예. 그 뒤에 공연을 관람할 계획이죠? 예,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이제 그 북한 특유의 그 대집단 체조를 네. 관람할 예정인데요. 원래 이제 그 유명한 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체제를 조금 선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윤영찬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내용에 이제 그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조금 내용이 각색이 되거나 아니면 제목 자체가 조금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빛나는 조국으로 붙이지 않고 다른 제목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 뜻이군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플랜카드 그 대규모 카드 섹션 할 때 뭐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시선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긴장이 한참 높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손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빛나는 조국 집단 체조 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좀 체제 선정인 것이 줄어드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남측에서 온 사람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네. 이런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혹여라도 거부감을 주거나 네, 예.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제 카드 섹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공연을 평양 시민들과 역시 같이 관람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2007년 그때도 여러 그 평양 시민들의 또 집단 체조를 하니까 같이 네.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아마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만찬에서 대동강 수산식당에서 평양 시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것과 보면은 전체적으로 네. 단순하게 남측 북측의 양 정상 간의 회담이 아니라 이것이 남북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양 정상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접촉면이 조금 더 넓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과 손을 잡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죠. 또 카퍼레이드를 시작하기 직전에도 꽃다발을 받고 손을 직접 내려서 흔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접촉면이 좀 전반적으로 넓어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구구절 행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북측에서 이 대형 공연을 수정하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준비 네. 작업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빼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라고 아까 윤 수석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빛나는 조국 이른바 풀 버전은 그보다 더 길었을 건데 네. 그것을 줄이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수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걸 넣으려면 일이 복잡해지지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 조금 정치적으로 예민하게 해석될 만한 소지가 있는 네. 그런 곡들을 좀 빼거나 예, 예. 카드 섹션을 일부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은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실시간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지금 열릴 장소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묵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곧 잠시 뒤 10시부터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곳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테이블이 놓여 있는 모습은 서명할 준비가 돼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두 정상이 이제 서명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책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백화원 초대소는 제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수행으로 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합의문을 서명을 하고 네. 발표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호수가 있어요. 아마 그 호수 주변을 함께 산책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싱가포르에서도 또는 판문점에서도 도보다리에 산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당 본부청사에서는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네. 이번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아마 그런 일들도 이어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산책까지 가려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회담을 시작해서 이제 회담이 끝나면 그 서명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산책까지 하고 옥류관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서명 자리는 저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 화면은 공동 취재단이 아니라 KBS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평양에서 송출해온 영상입니다. KBS가 직접 촬영해온 영상을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7분여 남아 있습니다. 그 서명을 양 정상이 직접 할 수도 있겠고, 혹은 군사 분야 합의, 산림 관련 협력 합의 이런 부속 합의들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하고 정상이 지켜보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상 간의 합의는 원래 너무 복잡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난 11년 전에 있었던 14선언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 정상들이 발표할 수도 있겠고, 선언을 할 수도 있겠고, 정상들은 좀 더 원론적인 또 구체적인 어떤 이 계략적인 것을 하고 좀 부속 합의서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뭔가 새로운 시도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양 정상의 서명이 있을 때 그것의 효력이 더욱더 강하게 발휘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의 체제의 특성도 있죠. 네. 그래서 또 양 정상이 직접 좀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명할 여지도 여전히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높은 것들은 역시 비핵화가 가장 핵심입니다만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런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양측의 군사 당국자 간의 어떤 서명이 이루어지고 정상이 지켜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따로 떼내서 서명을 하나 더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은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입니다. 5분여 뒤에 2차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곳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수행단 일부가 묵었고, 그래서 이곳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잠시 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곳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같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저곳이 이제 북한에서 국빈급 사절들이 이제 머무는 이제 영빈관인데 이제 김 위원장이 이제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이제 초라하다. 이제 겸손한 어떤 그런 발언을 해서 약간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곳이 83년에 지어진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설 형편은 훨씬 나아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시각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입니다. 양 정상이 아마도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요.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펜과 잉크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지금 수행단도 일부 좀 나와서 회담 그리고 서명까지 준비 상황을 좀 점검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복도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네, 어제 회담에서는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배석을 했고,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을 했는데, 이제 오늘 회담에서는 또 누가 배석을 하게 될지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주목이 되고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회담에서 이제 그 포괄적 군사 합의 이런 게 이제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공식 수행원인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또 북한 측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 역할인 그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배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제 1차 정상회담에서는 북측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권력 서열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김여정 지금 공식적인 직함은 부부장인데요.
그 직함으로 그 특사로도 내려왔었고 이 비서실장격으로서 정상회담에도 참여를 했고 네. 이번의 경우도 이제 그 배석자로 이렇게 참여한 걸 볼 때 대남 부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으로서의 역할을 네. 현재로서는 하고 또 대남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행사장을 정말 말 그대로 종횡무진하면서 일일이 챙기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은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차 정상회담이 이제 2분여 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잠시 후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저곳에 도착해서 회담장으로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측의 취재진 그리고 당국자들도 일부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같이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회담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지금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양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서명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펜과 잉크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회담은 이제 오후 3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회담은 지금 그 확정된 이미 공지된 오찬 일정, 이제 평양 냉면 그 옥류관에서 예정된 그 오찬 일정까지 감안하면 어제 진행된 2시간보다는 조금 줄어든 시간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중에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오찬 후에 만수대 창작사를 관람하는 등 이런 일정들이 지금 꽉 짜여 있어서 가능하다면 오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사실상 그 합의문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서명을 위한 정상회담. 환담 수준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어디에서 서명하고 기자회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간에 딱 맞췄네요. 10시부터 예정이었는데 10시 30초가 넘어서면서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뒤로는 퍼스트레이디들도 따르면서 정겹게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장소를 다시 백화원 영빈관으로 선택한 것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집이 6.15와 14를 만든 집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이번에 이제 그 3차 정상회담의 평양 선언이 되든 어떤 내용을 역사적인 장소에서 서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15 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통일의 대강으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서명하고 선언한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죠, 북한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회담장에 이제 막 함께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들도 뒤를 따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함께 입장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뒤따르던 수행단들은 지금 복도에 머물러 있고 남북 정상이 이제 막 예정된 시간인 10시에 정상회담장으로 공동 입장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아까 그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 때 이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제 두 정상이 이제 오늘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이제 김정숙 여사는 이제 만경대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회담장까지만 같이 왔다가 아마 이제 다른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네. 네,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회담장으로 남북 정상이 나란히 입장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양 정상의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오늘 결과를 좀 낙관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아마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수행원들과 계속 대화를 했을 텐데 대화했을 때 뭔가 좀 잘 안 풀렸다는 결론이 있다면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2차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요. 두 정상이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마도 리서치 여사와 함께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다른 일정을 또 소화하게 되고요. 남북의 퍼스트 레이디들은 따로 함께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들어오면서 나눈 대화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소리는 잘 들어오지 않았나요? 카메라가 아무래도 복도 끝쪽에 있어서. 어제 그 정상회담 오후 발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어떤 촬영 시설이 어떤 정확하게 세팅이 돼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모두 발언 내용도 굉장히 이제 듣는데 좀 힘이 드는 수준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는 지금 이 복도 맨 끝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정상이 복도 끝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당겨 찍어서 주민들이 해서 촬영한 영상이라서 소리까지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회담장 바깥 복도에서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주 긴밀하게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표정은 좀 여유로워 보이는군요. 네.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복도 모습입니다. 저 복도 바로 안쪽에 있는 회담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는 서명을 할 수 있는 준비까지 이미 마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최종 문안을 아마 검토하면서 합의문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겠고 가다듬고 확인하는 과정을 아마 거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공동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수행한 분들이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걸로 볼 때 양 정상이 이 환담 수준의 합의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네. 이미 이제 합의문 자체는 문안으로 이미 이제 프린트가 됐을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절차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행단의 표정을 봐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마 3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이제 오늘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될 합의문, 남북한 정상의 합의문 형태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비공개되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미국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버전이 또 하나 있을 비핵화와 관련된 모종의 메시지. 비공개화된.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남북 정상이 아주 굉장히 허심탄회한 차원에서 얘기 나눈 아마 남북한 공동발전과 관련된 어떤 일정한 이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형태든 북미 관계가 진척이 되면은 가시화될 내용들은 아마 논의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문안이 어느 정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최종적으로 어제 회담도 그렇고 오늘 회담도 그렇고 아마 미국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도 하고 네. 얘기 나누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1차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배석자들의 모습이 지금 복도에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의 모습도 아까 보였었고 김여정 부부장도 복도에서 지금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정상만 아마 환담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복도 모습입니다. 회담장 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복도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남북 양측의 수행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핵심 당국자들도 배석하지 않고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고 취재진들도 바로 밖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화원 영빈관이 1983년에 만들어진 곳인데 이 꽃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이라고 해서 백화원이라고 하죠. 양 정상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나누고 서명을 하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저곳을 산책하는 간단한 친교 일정을 가지기에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수가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전 들었었습니다. 네, 그 대동강가에 있고
뭐 100가지 꽃이 핀다고 해서 백화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할 정도로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과거 그 싱가포르에서도 서명하고 그 주변을 짧게라도 이렇게 산책한 전례가 있어서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희 테이블 바로 앞쪽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백화원 쪽의 영상입니다. 현장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서명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모습 거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원 벽면에 양 정상의 사진을 담은 액자도 걸려 있군요. 네. 이제 국빈급 인사들이 방문하면 수소로 제공되는 곳이고 주요한 이제 회담들 이런 것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군사 분야에서 계속 이제 주목되는 것은 NLL 문제를 어떻게 양 정상이 합의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적시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그것을 담는 소위 말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협의 틀이라는 측면에서 남북 공동 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쟁점적일 수도 있고 가장 또 쉽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약간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네. 핵심 의제를 삼아서 향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그런 방식이 아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구체적인 거 적시됐을 때 갖는 부담감들이 상당히 있고 또 NLL 문제는 북한 내부의 군부라든가 여러 또 설득 또 내지는 공감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과연 이제 다 설득을 하고 합의에 담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사 공동위원회 같은 좀 더 포괄적인 틀로 일단 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라는 정도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의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네, 틀이어서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동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나와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NLL 문제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군부의 어떤 그 강경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제 정경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경두 이제 장관 후보자죠. 이제 곧 취임을 하겠지만 네. 그 NLL과 관련된 이제 질문에 NLL은 피로 지켜온 경계선이다. 네. 자신의 직을 걸고 이제 그걸 지키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만약에 회담에서 뭐 NLL 문제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좀 양보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쪽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떤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정치적으로만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 충돌이 있었고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한 군 당국의 입장은 강경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6.25 전쟁 직후에 그 군사적 편의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었지만 네. 북한이 그 이후에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남북 사이에 이제 해상 경계선으로 어느 정도 굳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될 때 이제 그때 그 문제가 불거지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쌍방이 관할하는 지역을 경계선으로 하고 네. 또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후에 협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그 협의하는 그런 그 계기가 2007년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네. 이제 그때도 그 NLL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논쟁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이제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토 주권론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북 사이에 어쨌든 해상 경계선으로 네. 그렇게 굳어져 있어서 지금 다시 경계선을 뭐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러나 북한도 북한 스스로도 자기들의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이제 다른 선을 그어놓고 경계선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어떤 적정한 선에서 공동 의료 구역을 설치한다든가 평화 수역으로 설치해서 그런 이제 분쟁을 좀 막아보자, 네. 완충지대를 만들어보자 네. 그런 의미의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모습입니다. 남북 양측의 취재진들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서명대 바로 앞에는 탁현민 행정관으로 보이던데요. 남측의 당국자들도 서명식 장소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취재진들을 물리지 않고 저렇게 복도에 대기시킨 것으로 봐도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면 생중계를 하겠다라는 윤영찬 수석의 발표도 오전 9시에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남측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 그러니까 이번 남북 협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회담장 바로 밖에 지금도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남측의 당국자 같은데요, 지금 대화를 나누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백화원 영빈관의 복도를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KBS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주관 방송사 자격으로 KBS가 촬영 제작해서 송출해온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의 복도 모습입니다. 지금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걸로 볼 때, 네. 아마도 그 같이 배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핵심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는 핵심 배석자 한 명씩만 두고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배석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두 사람은 밖에 나와 있고 두 사람은 아직 소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들어서 3번에 거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이제 배석자를 보면은 서훈 원장은 계속 3회에 걸쳐 다 좀 참석을 했었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철 위원장도 이제 계속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연속성을 갖고 가장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보조자로서는 아마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군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이제 8.15 계기로 있었고 작별 상봉이라는 그 잔인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심도 높은데요. 오영 교수님. 이산가족 문제는 뭐 생사 확인, 상봉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벤트성으로 뭐 이런 추세라면 뭐 그 생존 동안에 상봉을 할 수 있는 가족 수라는 건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자연 수명도 상당히 지금 이제 다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는 뭐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이거는 이제 인도적인 문제로 순수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금강산 면에서도 있지만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개성 지역 같은데 좀 편의가 좋은 쪽에도 면회소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도 그 판문점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산가족 상봉 장소도 설치하기로 그때 합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성에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그 상시적으로 생사 확인이 되면 언제라도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이미 한번 상봉이 이루어졌던 분들도 재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그 문제와 관련한 어떤 제도적인 실질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동안 그 제한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북에 계신 이산 가족들도 이제는 뭐 거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도 이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자세 전향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지금 그 최근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과거의 그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 그런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이제는 좀 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그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시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충분한 합의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고양 교수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행정적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북한 측 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그 이산가족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북한의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그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그때 행정적으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관리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 전산화 시켜가지고 다 확인하는 것, 생산을 확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작업으로 아마 그 정례화를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또 비용적으로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네. 그것을 향후에 계속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필요성이야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산상봉 때에도 최고령자는 100세가 넘는 분들이 아주 힘겹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길에 오르고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상봉장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고요. 남북 정상이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지금 일정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오전에 지금 정상회담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큰 무리 없이 이견 없이 마무리된다면 아마도 오전 중에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복도 그 모습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 남측 당국자들 직접 서명식, 생방송, 중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오전에 윤영찬 수석이 정상회담 결과 발표는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회담 시작하는 그림부터 해가지고 지금 라이브 중계가 끊기지 않고 들어오는 걸 보면 네. 아마 곧바로 이어서 정상회담 합의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끝나야 끝난 거긴 합니다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열고 나오는 정상들의 표정이 밝아야 발표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는 이 복도의 모습으로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들 그리고 취재진들의 표정, 당국자들의 모습 실질적으로 서명을 준비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임박했다는 관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행사가 모두 끝나면 오차는 옥류관으로 가서 아마도 평양냉면을 비롯한 북측 음식으로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오찬을 한 뒤에 평양의 주요 시설들을 참관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 그리고 집단 체조 관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단 체조는 빛나는 조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 작품의 일부 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하고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좀 짧게 재조정된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일부 카드 섹션은 남측 당국을 배려한 이런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07년 정상회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북한의 집단 체조 아리랑을 관람했는데요. 네. 그 내용에서 이제 북한의 체제 선전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후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점이 여러모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백화원 초대소의 바깥쪽 모습입니다. 바깥쪽 모습을 지금 저희가 이 증강현실로 테이블 앞쪽에 화면을 띄워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대지가 넓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여러 동인 것 같지는 않고 3층짜리 건물이 3동 정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요. 건물이 규모가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산책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네, 백화원 초대소에서 이 시각 현재 남북 정상이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퍼스트 레이디들은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방문하고 있고요. 양측의 수행원과 취재진들은 이 시각 현재 복도에서 발표가 나기를 합의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그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만 어렵다.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비핵화 관련한 그 합의의 수준이나 내용을 둘러싸고 만족스럽다 아니면 위협하다. 요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비핵화 문제가 남북 회담의 의제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최근 일이죠. 과거에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의제다라고 해서 의제화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관점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외교부 장관은 참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 또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그게 직접 관여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상회담의 현안은 비핵화 문제다. 또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평화 체제와 관련한 문제다. 이러기 때문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과거에 다루지 않던 의제들이 핵심 의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해결에 있어서 또 주체는 북미 간에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서도 북미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인 방향성과 이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그리고 이제 양 당국 사이에 그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고 이것을 이제 가속화하는 뭐 이런 정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곧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 참여차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잘 되면 북미 간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종전선언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합의한 대로 연내에 3자 또는 4자 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비핵화 수순에 맞게 평화체제 구축도 연계돼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말 기승전 비핵화로 될 수밖에 없는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 네, 지금 뭐 근본적으로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고 또 뭐 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은 비핵화의 수순에 따라서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는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대통령도 이제 방북 전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에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백화원 초대소의 복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조금 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지금 뒷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김여정 부부장입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마주서서 지금은 얼굴이 안 보이는데,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입니다. 뒤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남북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의 의전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마주서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장 안에서는 남북 정상이 단독으로 혹은 배석자가 있다면 한 명의 핵심 배석자만 두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바로 바깥 복도에서는 남북 양측의 의전 최고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곧 있을 생중계, 서명식, 결과 발표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결과 발표 서명 이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계속해서